오늘은 은혜운전학교 오승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름방학 시즌이 이제 곧 시작이 되면서 면허를 따려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18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70세 이상 시니어분들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여러 궁금했던 사항들, 교통위반 티켓, 또 여러 가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은혜운전학교 오승준 원장님 모시고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네. 또 저희 법률상담 시간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또 오랜만에 뵙는 청취자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네, 인사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GBC 청취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전을 조심하게 하셔서 네. 티켓을 안 받으시고 또 운전면허를 아주 잘 신속하게 딸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예전에는 교통 위반자 학교 트래픽 스쿨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이제 또 운영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원장님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여름 방학이 다가옵니다. 이제 6월에 들어가면 예, 하나 그렇습니다. 둘씩 이제 네. 방학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 또 있는데요. 네. 그 면허를 딸 때 18세 미만은 필기, 실기 이런 게 좀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18세 이상 되는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어른들과 성인들과 똑같은데요. 18세 미만 되는 티네이저라고 하죠. 고등학생들은 네. 반드시 30시간 이론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필기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살 반이면은 필기시험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그 미국의 운전면허는 주 단위로 이 운전면허가 나가기 때문에 모든 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15살 반에 운전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요. 네. 16살이 돼야지만이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살 반에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라도 30시간 이론 교육을 마치면은 모든 운전학교에서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보내주죠. 예, 온라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클래스 있는 그 교실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지만이 DMV 가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받은 다음에 이슈 데이트, 필기 시험 이슈 데이트죠. 1년을 주는데요. 퍼밋 이슈 데이서부터 6개월을 기다려야지만이 실기 시험 볼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날이라도 준비가 됐으면 볼 수 있는데 네. 미성년자는 그렇게 좀 까다로운. 그리고 실기를 보기 위해서 또 6시간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라이센스 있는 인스트럭터한테 6시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티피케이트를 가져야지만이 실기를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들 18세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조금 이제 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모든 생각과 사고가 성숙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운전도 막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 인스트럭터한테 6시간 실기를 받은 다음에 부모님한테 반드시 부모님이라든가 가디언이라든가 그 어른들한테 50시간을 연습을 받게 돼 있어요. 40시간은 데이타임이고 10시간은 나이타임입니다. 헤드라이트 켜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가 뭐 삼촌이라든가 가디언들이 자기 자녀들이 막 하는 거를 그냥 놔둘 그런 부모들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증명서는 없지만 리스폰서블리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까다롭게 또 시험의 기준을 두는 이유가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은 미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 젊은 혈기가 예, 그렇습니다. 또 음. 속도나 이런 것에도 네. 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률도 높죠. 좀 높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험료도 비싼 겁니다. 네, 보험료가 18세 미만의 미만은 굉장히 보험료는 비쌉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우리가 이 부모님들의 내는 그 보험료의 3배를 잡으셔야 됩니다. 3배나 돼요. 네, 2.5배 내지 3배. 네, 그래도 보험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 은혜운전 학교에 방학 되면은 예. 청소년들,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그 아이들도 많이 오나요? 예, 많이 오죠. 많이 문의를 하고 특히나 왜냐면은 이 하이스쿨 고등학생들이 이제 여름 방학 때 제일 많이 운전 연습을 해요. 길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방학이 또 여름 방학이 제일 길고. 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이스쿨 고등학생 애들은 이제 평소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름 방학 때가 제일 많이 문의하고 제일 많이 배웁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미성년자 예. 18세 미만이 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 법규에 대해서 좀 짚어봤다면 네. 이번에는 반대로요. 네. 70세 이상 분들이 운전 면허를 갱신할 때 네. 뭐 특별히 또 필요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작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한 3년 팬데믹 기간 작년 12월까지죠. 네. 그때까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리뉴를 해줬어요. 자동 리뉴. 네, 리뉴가 이제 리뉴 피만 내면 DMB 지금은 41불이지만요. 작년까지만 39불, 뭐 매년 한 1년씩 1불씩 올라갔는데 네. 작년 12월까지는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노인들이 이제 질환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DMB에서 편의를 봐주느라고 하고 자동으로 돈만 내면 갱신해 줬는데요. 올해서부터는 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DMB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 검사하는 김에 날리지 테스트, 필기 시험도 보라 하는 그런 그 메일을 거의 다 받게 됩니다. 네. 그 인지 능력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그것입니다. 확인하네요. 네, 그 확인한 겁니다. 인지 능력, 그다음에 법규가 지금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네. 뭐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눈 검사에서 눈이 비전 테스트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실기 시험 같은 데 보게 되죠. 네. 네. 그러면은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그 전에는 리뉴 갱신하는 하는 분들은 18문제였었는데요. 지금은 25문제입니다. 법규가. 늘어났네요. 네,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5문제에서 5문제가 틀리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인판은 12문제인데요. 영어를 읽지 않은 사람은 사인판은 다 그냥 패스돼요. 네. 12문제에서. 네. 근데 이제 요즘 시험이 바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법규에서는 조금 많이 패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이. 그렇게요. 25문제 중에서 20개 정도는 네, 20개 맞춰야 맞히셔야 됩니다. 되네요. 그래야 네. 패스가 되고 네,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실격이네요. 아니 실격이죠. 그러면 네. 다시 또 재시험 보게 되죠. 아이고, 네. 네. 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시력이 네. 뭐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젊은 분들에 비한다면. 네. 네. 근데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시력의 기준이요. 교정 시력 안경 끼고도 이제 0.5까지 나오면 됩니다. 안경 끼고. 안경 끼고 네네, 교정 교정 시력 시력. 0.5. 네. 그러니까 그 DMB에 가면은 거기 ABC 해가지고선 그 창구 직원 창구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읽을 정도의 이 시력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두 눈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한쪽씩 다시 따로따로 해요. 네. 그래서 한쪽 눈이라도 그게 안 보이면은 이제 닥터의 그 아이 테스트 아이 exam을 종이를 줘가지고 아이 닥터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필기를 보고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정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패스가 되는군요. 네, 패스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이제 교통 위반했을 때 받는 티켓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많은 분들이 참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사실 받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미국은 티켓 그 파인이 정말 그냥 비싸죠. 한국이랑은 억울하죠. 비교가 안 되게. 비교가 안 되죠. 네, 너무 비싸. 저도 이제 경험이 있었던 바가 있는데 네. 가장 벌금이 많이 물려지는 티켓 어떤 종류일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벌금이 많은 거는 스쿨버스가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양쪽 옆에 그 스탑산이 날개처럼 이렇게 나올 때 네. 안 쓰고 가는 그 티켓이 제일 비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벌금만 그게 베일 어마운트 벌금만 아마 780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스쿨버스가 옐로우 스쿨버스가 보인다 하면 일단 조심을 해야겠네요. 조심해야죠. 거리를 두고. 네, 거리를 두고 조심하고요.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전멸하기 전에 노란불을 먼저 전멸등을 켭니다. 네. 전멸이라는 건 깜빡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불을 깜빡일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타고 내려서 빨간불을 켜기 직전에 그걸 노란불을 켜거든요. 그러면 속력을 줄이면서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네. 네. 노란불일 때는 지나가도는 노란불일 때는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네. 서행해서 가도 되는데 네. 조심하라는 거죠. 네. 주의하라. 네. 네. 스쿨버스가 빨간불이 깜빡일 때는 네. 지나가면 벌금이 크죠. 700. 한 불 이상? 780불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네. 트래픽 스쿨까지 가려면 거기다가 100불을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코트에 내는 돈이 있고 네. 또 트래픽 스쿨에 또 그 이 교육받는 비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트래픽 스쿨을 안 가면은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벌금만 물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3년간 보험금 비쌉니다. 보험료가. 예, 보험이 1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지금 한 거의 트래픽 스쿨과 1포인트 맞으면 30% 정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려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험회사는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이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이때다. 이때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티켓 맞고 매번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그게 또 제한이 있어요. 18months 1년 6개월 전에 받으면 못 갑니다. 예. 또 제한이 있네요. 제한이 있습니다. 날짜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1년 6개월 동안 티켓 받아서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리고 또 티켓을 받아 교육받고 하는 사람들은 또 조심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만큼 손해가 오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데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스쿨버스가 일단 보인다 그러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또 그렇습니다. 노란색 불이 있을 때는 아주 서행으로. 서행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스쿨존, 네. 스쿨존에서 속도를 아주 잘 조심해야 됩니다. 스쿨존 그렇죠. 네, 스쿨존은 뭐 35, 40, 45마일 이런 큰 길도 애들이 있을 때는 항상 25마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스쿨존에가 이제 도착하고 거의 다다르면은 속력을 좀 줄여서 가는 게 좋은 거죠. 한 5마일, 10마일 줄여서 네. 애들이 없더라도 그래야 이제 무슨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의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차이가 있죠. 네. 예. 애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25마일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애들이 없을 때는 뭐 그냥 달리는 속도에서 뭐 오버만 안 되고 그럼 조금만 줄여서 가면 돼요. 그럼 스쿨존은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예, 스쿨존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다른 데 횡단보도는 하얀색입니다. 네. 근데 노란색의 횡단보도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 있다면 이 근처에 스쿨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보행자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예. 그 길에서 차가 이제 지나가다가 보행자가 보도블록 위에 네. 서 있었고 예. 아직 발을 땅에 내딛지 않았을 때 그냥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경찰이 만약에 있었다 있었다. 그러면 네. 티켓 받습니다. 속력을 줄여야 돼요.
그 사람이 언제 내렸을지 몰라요. 네. 그 코너에 있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속력을 줄이면서 이분이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내렸을 건지 네. 그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네. 하셔야 돼요. 일단 네. 보행자가 내려오려는 것인지 지나가려는 것인지를 좀 주의 깊게 네, 주의 깊게 하면서 살펴봐야겠네요. 지나가야 돼요. 네. 올해 바뀐 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LA 코리아타운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무단 횡단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횡단보도 말고도. 네. 근데 올해서부터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해도 경찰이 티켓을 안 주게 돼 있어요. 안 줍니다. 네. 그게 바뀐 법이에요. 운전자가 주의해야겠네요. 운전자가 주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행자가 무단 횡단한 사람이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냥 횡단보도가 아니라도 건넙니다. 예, 경찰이 봐도 그건 티켓을 안 줘요. 그전에는 줬었는데 네. 그게 바뀐 법이에요. 예, 주의해야겠네요. 주의해야 되십니다. 네. 예.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경험이 있는 건데요. 레드 라이트이 있을 때 네. 이제 라이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3초 정도 나는 쓴 것 같아서 네. 이제 1, 2, 3 하고 라이턴을 했는데 네.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벌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원장님. 빨간불 신호등하고 네. 스탑 사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같은 라이턴이라도 네, 네. 라이턴이든 스탑 사인에서 그 완전 정지 안 하는 건 234불이고요. 네. 신호등 빨간불에서 가는 건 500불이에요. 차이가 왜 있을까요? 신호등이 있는 데는 차가 많고 더 위험하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스탑 사인 있는 데는 거의 주택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왜 지금 경찰관하고 판단이 틀려지냐면요. 네. 정지선이 있습니다. 스탑 사인은 정지선 하얀 선 있죠. 그걸 리미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정지선 전에 딱 쓴 다음서부터 2초에서 3초예요. 근데 운전자는 그냥 스르륵 부르면서 하나 둘 셋 지금 아나운서 말씀대로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 경찰관은 오피서들은 안 쓰고 그냥 로링 스탑 하는구나. 그렇죠. 네. 바퀴만 보거든요. 오피서들은 바퀴만 봐요. 네. 네. 정확하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억울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코트에 가면은 거의 다 판사는 그 오피서 편을 들어주죠. 네, 그럼요. 그래서 네. 거의 그냥 이 디스미스가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어필을 해가지고 트레이를 해가지고 어필해서 코트에 가서 만약에 지면은 트래픽 스코어를 안 보내줘요. 내가 지금 미리 이 잘못이다 하고선 트래픽 스코어까지 가겠다 하면 가는데 네. 코트 가서 그렇게 되면 안 보내준다고 그러면 또 판사한테 또 사정을 해야 돼요. 트래픽 스코어 교육 받게 해달라고. 네. 그럼 판사가 보내주는 사람 있지만 안 된다. 응? 시간 낭비시키고 뭐 이래서 그렇게 아주 스트릭한 판사를 만나면 또 교육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점이 1점 올라가면 그게 3년 갑니다. 3년. 3년에서 보험금이 그만큼 비싼 거죠. 각오를 하고 코트를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는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억울하고 이길 자신이 있다. 네. 그럼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3초를 정확하게 설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이제 잘 들었는데요. 네. 우리 그 운전자들은 거의 굴르면서 정지선 전에 벌써 하나 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지선에 딱 쓴 다음에 완전 정지죠. 네, 컴플리트 완전 쓴 정지. 다음에 네. 왼쪽을 보고 1000은 오른쪽 보고 2002 떠나기 전에 또 왼쪽 보고 3003 이렇게 해서 떠나면 오피서들이 잡는 오피서들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네, 2초에서 3초니까. 3초를 네, 그러니까 완전 스탑을 해야 네, 돼요. 완전 정지하는데 네. 그 정지선 전에 쓰면서 이 세면 안 되고 네. 쓴 다음에. 쓴 다음입니다. 애프터 쓴 네. 다음에 2초에 3초예요. 거기서 착각이 이제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나는 치고 댕겼는데 뭐 그런 경우. 그런데요. 1년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못 받으니까 트래픽 간 사람은 1년 6개월 동안 조심하게 운전을 해요. 그렇죠.
네. 예, 경각심은 이제 불어일으켜서 조금 이 내 운전이 조금 나아지는 거죠. 예, 그동안에 흐트러졌던 거, 네. 예, 그런 그 이 제도죠. 네. 은혜 운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네.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원장님? 제가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한 22년, 네. 오랫동안 네. 계속 하고 네. 계신데 많은 한인분들 만나시잖아요. 자주 받는 질문,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공통적인 질문은 티켓을 만져가지고서 이제 억울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이제 그 처음에 그 처음 초심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처음엔 라이선스 딸 땐 다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렇죠. 전부 그렇지만 라이선스 못 따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한참 지나가면은 그냥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돼요. 그래서 티켓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속도 위반 티켓입니다. 속도 위반 속도 티켓. 위반, 네. 속도 위반 티켓이 제일 많아요. 특히나 젊은 드라이버들은 거의 반이 속도 위반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속도를 들여내는 걸 좋아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질문을 하는데 제일 내가 안전하게 어떤 게 운전하는 게 제일 잘하는 운전인가 하고서 이제 또 미성년자들은 티네이저들은 부모들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운전 네. 어떻게. 그는 제가 답을 안전하게 그다음에 티켓 안 맞고 사고 안 나는 운전자가 잘하는 운전자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네. 그래서 그 습관이 처음에 그 습관이 잘 붙어야 우리 그쵸.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미국에서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도 포기를 못하고 계속 이제 귀찮아도 DMV 가서 갱신하는 이유가 여기는 운전을 못하면 이제 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발이죠. 네, 운전이. 발이니까. 네. 예. 운전 말씀하셨지만 습관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처음 운전을 배우시고 면허를 따시고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한 30년 넘게 뭐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더 어렵습니다. 어렵죠. 한국이나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외국 유럽이나 뭐 중남미 이런 데서 운전하시다가 미국에 와서 운전하신 분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30년 40년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의 이 운전 습관이 있어요. 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니까 네. 네. 급하죠. 네, 급하게 빨리빨리 댕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몇 번씩 떨어집니다.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랜 습관이 붙은 사람들이 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운전 시험이라든가 그런 다른 문화에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네. 또 이제 궁금한 게요. 네. 휴대폰 사용은 운전할 때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으로 네. 또 목적지를 정해두고 내비게이션을 하는 또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네. 뭐 전화를 하려거나 네.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런 용도로 만지다가 네. 경찰과 눈이 옆에서 마주쳤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나운서께서 질문하신 뜻을 알겠는데요. 처음부터 셋업을 해가지고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하여튼 구글 맵하고 이렇게 앱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좌석 같은 데다 이렇게 전화를 붙여놓든지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손에 쥐고만 있으면 무조건 티켓이에요. 전화기를. 네. 이어폰을 한쪽 이어폰을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디 붙여놓고 하야지 네. 손에 잡고서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섰다. 네. 스탑사인 섰다. 이건 지금 운전 중입니다. 운전하는 중이에요. 스탑이어도 네, 레드라이트여도 네, 그 레드라이트도 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는 거는 안전한 지대에 파킹하고 파킹 라이트가 이게 운전을 안 하는 거지. 네. 운전을 계속하는 중에 손에 그 핸드폰을 쥐고 있다. 그러면 경찰관이 티켓을 뗍니다. 티켓을 떼는데
옛날에는 이 벌금만 물었는데요. 네. 지금은 트래픽 스쿨 가는 티켓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 바뀌었어요. 네, 네. 트래픽 스쿨 반드시 가야 돼요. 핸드폰 위반한 것도. 네. 왜냐하면 워낙 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사고를 많이 내서 네. 예, 그 부주의한 산만한 운전이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주의한 운전이 이제 티켓 되는 경우 핸드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무슨 뭐 음식물을 먹는다든가 음식물 먹는 것도. 네, 그것도 이제 그 티켓을 뗄 수 있어요. 네. 그 자체는 위반이 아닌데 네네. 음식을 뭘 먹고 뭐 다른 한눈 팔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선을 갖다가 이제 차선을 건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부주의한 그렇죠. 운전으로 티켓을 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저기 한 게 이제 셀러폰이죠. 네. 네. 휴대폰 사용 정말 많이 핸드폰 하시기 사용. 때문에. 네. 네. 핸드폰은 우리의 이제 뗄 수 없는 지금 필수품인데 그렇죠. 다 있죠. 네, 네.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음. 우선은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차에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정도는 괜찮다는 이렇게 거죠. 붙여놓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이어폰을 낀다든가 이어폰도 한쪽에만 양쪽은 네. 안 되고 네. 그건 괜찮은데 손에 쥐고만 있으면 그거는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손에 안 들고. 네. 네. 좋은 정보, 네. 확실한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은혜 운전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오승준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혹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있으시면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 운전학교 전화번호가요. 714-447-0049입니다. 네, 전화번호 제가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운전학교 오승준 원장님과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714-447-004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여러 가지 귀한 정보들 저희 청취자분들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